싸게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하디쇼 바로 배송 핫바입니다. 오늘 안순애 변호사가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광주의 전남방직, 일신방직 그 부지가 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다들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일각에서는 그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니까 보존하자. 또 일부에서는 맞아요. 도시 개발에 맞게 계획을 하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요.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도시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핫바에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난해 10월 광주시가 회색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광주만의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광주 도시 건축 선언을 했습니다. 광주시도 도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최근에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전방, 일신방직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광주시의 도시 건축은 어떻게 설계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광주시는 광주 도시 건축 선언을 선포하고 광주의 역사와 미래를 담는 새로운 도시 건축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회색에서 녹색으로, 개발에서 재생으로, 성장에서 지속으로 도시건축의 통념을 바꾸자는 매우 뜻깊은 행사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선언문에는 광주가 가진 역사와 자연을 존중하고 광주 정신을 도시 건축에 반영하는 10개 조항이 담겨 있는데요. 제5조 경관과 조망, 무등산과 광주천이 어우러져 보여주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보존합니다.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실천할 시험 무대가 최근 떠올랐습니다. 바로 지난해 7월 부동산 업체에 매각된 전남방직, 일신방직 공장 부지인데요. 시민단체에서는 아파트 중심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광주시가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광주시는 방직공장 개발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TF팀을 구성해 23차례 회의를 갖고 개발과 보존을 아우르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 대규모 개발에서 이 보존이 이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경우는 제 경험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의 경우입니다. 공장 시설 14곳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왜 개발함에 있어서 모든 규제를 갖다 붙이고 왜 시민단체에 다 끌려가는지, 제가 땅 주인인데도 이걸 다 규제를 묶어놓게 되면 그 개발을 하고 싶겠습니까? 최근 광주시는 서민, 청년들을 위해 이른바 광주형 평생주택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질 좋고 차별화된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겁니다. 첫 시범 사업은 상무지구 15,000여 제곱미터에 총 460세대를 공급하고 2025년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공공주택으로는 최초로 중형 평형이 도입되고 1층은 입주 세대와 담장을 없애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합니다. 도서관이라든가 돌봄센터라든가 어떤 국가 어떤 그 육아시설이라든가 다양하게 좀 섞어서 거주하시면서 충분하게 이제 어떤 아이들을 키우고 하기 좋은 그런 모델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도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광주. 전남방직, 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과 광주형 평생주택 등을 통해 광주의 도시 건축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조감도를 보니까 디자인도 혁신적이어서 살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현재 광주형 평생주택,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광주 도시 전체 방향성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민선 광주시 총괄 건축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가님. 지난 12일이네요. 전방 일신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 설명회를 가지셨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저희가 제시한 협상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아파트 위주의 주거 개발을 지향하고 광주의 전략적 중심 상업 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네. 시설들을 도입을 하고 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근대 건축 문화 유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1930년대에 지어졌던 건축물 3종에 대해서는 원위치 원상 보존을 하고 네.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할 것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네. 나머지 이제 10여 개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분 이전 활용 보존을 할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단서를 달아서 협상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시가 전박 1심 방지 측이나 개발업자에게 협상 조건을 제안을 이제 했는데 이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조건을 만든 전문가 TF가 거의 1년 반 동안 노력을 해서 만들었고요. 네. 그게 이제 통보가 되고 네. 사업자 측에서 그 내용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는 그 본격 협상에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최근 몇 년간 보면은 광주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다 해가지고 곳곳에 아파트 단지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물론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한데 그로 인해서 우려가 많아요.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가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파트 뭐 필요합니다. 네, 왜 그럼요.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 그 가장 효율적인 주택이 아파트니까 네. 아파트 필요한데 그 짓는 방식이 문제가 있죠. 우리는 너무나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일단 다 철거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도시의 과거 역사라든가 정체성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공간을 스페이스로만 보고 플레이스로서 장소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저는 오히려 광주가 예향이니만큼 어떤 도시 공간이나 건축물 자체가 아주 높은 품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아.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난개발이라든가 아파트 비율이 뭐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 제일 높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주 시민답게 어떤 민주적인 합의를 통하고 네.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훌륭하게 만든다면 네. 그게 진짜 광주라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가님의 그 도시 건축에 대한 입장을 쭉 제가 살펴보니까 성냥갑처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획일적인 그런 단지형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아파트다 그러면은 또 무조건 단지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거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단지를 단지요. 만들고 거기다가 타워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만드는 아파트를 우리가 단지형이라고 그러고요. 서구에서 흔히 보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건물이 따라 있는 이런 아파트를 연도형이라고 합니다. 네. 똑같이 아파트죠. 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네. 도심에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단지형은 어울리지 않는다. 더군다나 기존의 시가지들, 옛날 골목들, 저층 주거지들을 싹 밀어버리고 네. 단지 내라는 어떤 내 울타리를 만들어버리면 기존에 그 길을 사용하던 사람들 길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단지야 뭐 나는 좋죠. 네. 거기 풀밭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이러니까 내 단지 사람은 좋은데 이웃 사람이 만약에 아이들이 거기 와서 운동 좀 하겠다 그러면 막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웃 간에 이게 공동체성이 깨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더불어 살아야 되는 도심에서는 결국은 내만 잘 사는 단지형은 좀 지양해야 된다. 외곽에서야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네, 네. 특히 원도심 같은 데서는 단지형을 좀 회피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지형 아파트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연도형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아파트 사례가 우리나라는 있을까요? 지금 뭐 제가 실무적으로 이제 외국 건축가랑 한 세곡동의 아파트의 경우도 있고요. 있긴 있어요. 아까 보셨던 그 평생주택 같은 거가 지금 전형적인 연도형입니다. 네.
그래서 위에 아파트 동도 있지만 저층부를 보시면 네. 길을 따라서 거기에 이제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가로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네. 지나가는 이웃이라든가 보행자들한테도 굉장히 아주 호의적인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하민선 건축가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결국 규격화되고 횡일화되는 그동안의 도시 건축을 좀 지향하고 또 다양하고 좀 창의적인 또 뭐 해보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건축가께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건축과 도시 건축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은 좀 무엇이 있을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법대로 하는 것만큼 재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일단 법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냐면 규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합의가 곧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굉장히 상세한 도시 설계를 해요. 그리고 그 도시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지면 심의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네. 공공과 저 사업주와 어떤 우리 퍼블릭이 같이 이렇게 협상을 하죠. 네. 협상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그거가 이제 일종의 법이 되는 거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공공 기획이라 그래서 허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제라는 것도 도입합니다. 저희 지금 평생주택도 특별건축구역인데 거기는 이제 법을 상당히 이렇게 초월할 수 있도록 아주 창의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구역이거든요. 뭐 그런 몇 가지의 조치를 잘 사용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틀에 박힌 도시의 모양이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가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광주에 대한 애정이 크시네요. 앞으로 특색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가로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광주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이나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만 잘 발휘되면 어디보다도 더 뛰어난 도시 환경 내지는 건축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고양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미지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있는데 다른 작은 도시들을 좀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이 좀 잘 기록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좀 쉽도록 끝나고 나면 좀 자료를 좀 잘 만들어서 많이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100년 광주의 모습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황인선 건축가님, 광주다운 도시를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광주 군공항 이전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빠지고 특정 사안만 다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간의 갈등이 첨예한 부분은 새 정부와 또 민선 8기에서 논의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넘긴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광주 군공항 이전과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같은 시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좀 어렵더라도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하고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도 따끈한 시사로 앞방까지 직접 또 배송해 드릴게요. 한 주도 건강히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